젊었을 때는 도박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친구 따라 한번 갔을 뿐인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소일거리로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을 걸던 것이 어느 순간 수백만 원이 되고 결국 가족과의 관계까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도박에 더 쉽게 빠지게 될까요? 외로움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불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재미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도박에 빠지는 이유와 그 심각성, 그리고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의 도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노년의 도박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인 외로움과 무료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로움이 도박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도박에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친구가 하길래 한번 따라가 보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해본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걸리는 돈의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재미가 아니라 돈을 따기 위해 도박을 하게 됩니다. 돈을 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도박을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결코 돈을 따게 놔두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잃으면 본전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걸게 되고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도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외로움과 무료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이 아닌 다른 취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해도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부모를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갈 곳이 없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고 도박장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도박장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장에서는 결국 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돈을 잃고 따는 것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도박을 시작하게 될까요? 퇴직 후 하루 종일 시간이 많아지지만 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생활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한 시간을 채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으로는 무료함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점점 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려고 해도 서로 사는 곳이 멀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찾게 되고 도박이 하나의 대안처럼 다가옵니다. 도박장은 낮에도 문을 열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지만 점점 도박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돈을 따보면 도박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많지만 사람들은 잃은 기억보다 딴 기억을 더 강하게 떠올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이 무료한 시간을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도박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도박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그만두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한 도박이 점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도박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친숙해지면서 도박을 하지 않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도박장을 찾게 되면서 도박이 하나의 일상이 됩니다. 돈을 땄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 돈을 잃었을 때는 본전을 찾기 위해 도박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손실이 커질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박을 하면 잠시나마 현실의 걱정을 잊을 수 있지만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단절됩니다. 결국 도박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다른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을 대체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박을 해온 사람들은 다른 취미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이 도박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도박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박은 한 번 하게 되면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소액을 걸다가 한 번이라도 돈을 따게 되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네. 다음에도 따면 용돈 벌이가 될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잃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국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 번이라도 잃으면 다음에는 딸 수 있을 거야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다시 돈을 걸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도박은 항상 더 큰 금액을 걸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고, 따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박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더 빠져들게 될까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한 번이라도 돈을 따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걸었는데 우연히 큰 금액을 따게 되면 도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운이 좋은가 봐.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절대 쉽게 돈을 따게 해주지 않습니다.
카지노나 도박장은 기본적으로 참가자가 돈을 잃도록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딴 돈은 결국 다시 도박장에서 잃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돈을 따본 사람은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따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돈을 걸게 됩니다. 문제는 도박을 하다 보면 따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잃은 기억보다 딴 기억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도 땄으니까 이번에도 딸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서 도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번의 승리가 도박 중독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장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돈을 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까요? 도박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을 잃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따는 곳이라면 도박장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사람들에게 돈을 딸 수도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돈을 따게 해주면서 도박의 재미를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큰 금액을 걸게 만들고 결국 돈을 잃게 만듭니다. 잃으면 본전을 찾고 싶어지고 따면 더 따고 싶어져서 계속 돈을 걸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박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잃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외적인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내 전략이 있으니까 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장기적으로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수많은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도박을 계속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은 왜 이렇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박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도박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쁨이나 보람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로 도박을 할 때 강하게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도박을 하면 마치 흥분제나 마약을 한 것처럼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돈을 따면 그 짜릿함이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이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서 도박을 반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박을 하면서 잃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걸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든 잃든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을 해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며 일상에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결국 도박이 일상이 되고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돈을 잃어도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걸까요? 도박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는 본전 찾기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한 번이라도 돈을 잃으면 심리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꼭 본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걸게 됩니다.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집착이 생기면서 도박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장은 결코 돈을 따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돈을 걸면 걸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음에는 이길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도박자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도박자의 오류란 과거의 패배가 미래의 승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완전히 확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전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에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됩니다. 결국 빚을 내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진 도박에서 왜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울까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도박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걸게 됩니다. 결국 생활비를 도박에 쓰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집니다. 결국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도박을 해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돈을 걸지만 결과는 더욱 나빠집니다. 빚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집니다. 도박을 끊고 싶어도 이렇게 된 이상 도박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도박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위험한 중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도움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끊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퇴직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고 연금이나 저축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일정하다 보니 경제적인 불안이 커집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도박이 하나의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크겠다면 경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누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박은 단기적으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 딴 경험이 있으면 이번에도 될 거야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연금을 아껴 쓰는 것보다 도박으로 돈을 불려보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더 빠르게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박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빠져드는 걸까요? 도박을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는 카지노에서 몇백만 원을 땄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단기간에 돈을 번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이 잃었다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딴 사람들만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박장은 누군가가 큰 돈을 따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딴 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친구가 돈을 땄다고 해서 본인도 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따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차례가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도박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도박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박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도박을 시작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잃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박장은 절대 손해보는 구조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참가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을 할 때는 돈을 따는 순간이 강하게 기억에 남아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따는 것보다 잃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도박을 했다가 점점 생활비까지 도박에 쓰게 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결국 빚을 내면서까지 도박을 하게 됩니다. 빚이 늘어나면 도박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면서 더 깊이 빠집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인간관계도 끊어지면서 더욱 고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박을 끊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도박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이 주는 긴장감과 흥미를 다른 활동으로 채우지 않으면 쉽게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싶어 하지만 할 일이 없으면 결국 다시 도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 도박을 떠올릴 시간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운동은 도박을 끊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도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활동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취미,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공예, 악기 연주 같은 활동도 도박을 잊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박을 대신할 만큼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가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박을 끄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서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도박을 그만두려면 단순히 참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박을 끊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도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도박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면 도박을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도박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도박을 떠올릴 시간이 줄어듭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면 도박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명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끄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례가 많습니다. 도박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도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중독이 심각한 경우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습관이 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박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본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 그룹 치료, 행동 교정 등을 포함합니다.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도박 중독을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도박을 끊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건강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0대 이후 도박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절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무료함, 경제적 불안이 도박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취미와 인간관계를 만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박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일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지인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도박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